저축과 소비의 비밀 습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가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내 연구에 등장하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 가운데 80%는 50살 이후에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그들은 저축과 소비의 비밀을 터득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절약하는 습관을 들인다. 어릴 때 저축하는 습관을 들일수록 축적하는 부는 더 많아진다. 내 연구에 등장하는 백만장자들은 모두 백만장자가 되기 전부터 수입의 10에서 20%를 저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나는 연구 과정에서 아주 독특한 저축 습관을 들이는 방법을 발견했다. 이 방법은 175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나는 이것을 4주머니 저축 전략이라고 부른다. 4주머니 저축 전략은 다음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4주머니 설정. 1. 은퇴 저축 주머니. 퇴직연금, 세금 우대 개인 은퇴 플랜, IRAS, 기타 은퇴 계획, 은퇴 특화 상품, 연금 보험 등이다. 2. 특정 비용 주머니.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비, 결혼비용, 자녀 출생 관련 비용, 주택비용 같은 중요한 미래 비용에 대비한 별도의 예금, 적금, 학자금 계좌 등이다. 3. 비상금 주머니. 추구이금, 병원비, 갑작스러운 손실, 실업, 병원비, 출생 등으로 인한 등에 대비한 계좌다. 4. 순환비용 주머니. 생일 전문, 휴가비용, 여가비용, 재교육비용 등을 위한 계좌다. 주거래 통장 외에도 최소한 하나의 은퇴 계좌와 3개의 은행 계좌를 계획해야 한다. 본인이나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저축하려면 학자금 플랜도 필요하다. 2단계 저축 목표 설정. 4주머니 저축 전략을 하려면 급여에서 얼마나 저축할지 정해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의 10%를 저축으로 정했다면 10%를 다음과 같이 4주머니에 할당한다. 1주머니 은퇴자금의 5%, 저축의 50%, 2주머니 특정 비용의 2%, 저축의 20%, 3주머니 비상금의 1.5%, 저축의 15%, 4주머니 순환비용의 1.5%, 저축의 15%. 3단계 자동계좌 이체 설정. 여기서 실행의 진가가 드러난다. 소득에서 내 주머니로 저축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급여나 소득을 받는 주거래 통장에서 내 주머니의 계좌로 각각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해 둔다. 이는 모두 당신의 저축으로 축적된다. 아주 간단하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저축할 돈이 부족하다. 고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축할 돈을 남길 수 있도록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버는 돈보다 씀씀이가 더 크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소비를 관리하고 저축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전략을 소개한다. 1. 소비 경로 추적. 나는 이것을 소비 인식이라고 부르고 싶다. 돈이 나가는 곳을 알면 자신의 재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클럽 회원권이나 구독 등 당신이 이용하지도 않는 곳에 돈이 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2. 주기적 회계 감사. 큰 비용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는 자주 바뀐다. 시간이 지나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생명보험에 지불하는 금액이 최저율인지 확인하라. 케이블 TV나 인터넷 비용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질 수 있으니 업체에 전화를 걸어 최저 비용인지 확인하라. 휴대폰 업계에서도 경쟁이 심해져서 월 사용료가 점점 저렴해지고 있다. 주기적으로 더 싼 곳을 찾아 이동하라. 당신이 필요 이상으로 돈을 지불하고 있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성능 좋은 중고차 구입. 새 차는 출고된 순간부터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가치 손실 현상인데 성능이 좋은 중고차를 사면 이것을 잘 이용할 수 있다. 내 연구에 등장하는 부자들 중 44%는 성능 좋은 중고차를 구입했다.
일반적으로 리스용 차량이고 2, 3년 된 차들이다. 주행거리가 20만 km가 되면 대부분 매년 수리를 받아야 한다. 주행거리가 20만 km 이상이면 연간 수리 비용으로 $1,500, 약 167만 원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도 새 차를 할부로 사는 비용이나 새 차를 사려고 받는 대출금보다 훨씬 덜 든다. 4. 주택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재조정.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저로 내는 것이 가능한가? 금리가 너무 높은 주택자금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학자금 대출을 새로운 주택담보대출로 변환할 수 있는가? 5. 쿠폰 사용. 심지어 내 연구에 등장하는 부자들도 쿠폰으로 돈을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부자들 중 33%는 식료품을 구입할 때 쿠폰을 사용한다. 식품점이나 기타 비용에 왜 필요 이상으로 지불하는가? 6. 중고품 가게 이용. 품질 좋은 의류를 판매하는 중고품 가게가 많다. 수선비로 돈을 써야 할 수도 있지만 그만한 가치는 있다. 그런 일에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된다. 내 연구에 등장하는 부자들 중 30%는 중고 의류점에서 옷을 구입했다. 그들은 그런 곳에서 현명하게 돈을 쓰는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다. 7. 집이나 아파트 규모 축소. 대부분에게 주택이나 아파트는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다. 더 싼 주택이나 아파트로 규모를 줄이면 매년 드는 이자, 세금, 수리비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을 월 수입에서 30%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보자. 8. 할인 상품 구매. 충동 구매가 지나치게 많으면 쓸데없이 쓰는 돈이 더 많아진다. 그것이 가난해지는 습관이다. 계획적인 구매를 위해 할인 판매 행사를 이용하거나 할인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현명한 지출 습관이다. 9. 술은 집에서 마시기. 외식할 때 술을 같이 마시면 비용이 늘어난다. 식당들은 술을 정가보다 최대 100%까지 높게 판매한다. 게다가 술을 마시면 안주도 추가로 주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집에서 편안하고 저렴하게 술을 마시는 쪽을 택하자. 좀 더 일상적인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소개한다.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기.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기 전에 수입의 10에서 20%를 저축하라. 생활비 지출에 신용카드 쓰지 않기. 생활비에 쓸 현금이 없고 신용카드에 의존해야 한다면 당신은 말 그대로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 빚은 실직과 병원비에 이어 세 번째 큰 파산 원인이다. 주택 관련 지출 30% 이하로 줄이기. 임대비, 주택구입 대출 상환비, 부동산세, 시설물 비용, 보험료, 수리비, 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식품비 수입의 15% 미만으로 줄이기. 식료품 비용은 포함되지만 배달음식, 도시락 등의 조리식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리식품은 오락비 예산에 포함된다. 오락과 경조사비 수입의 10% 미만으로 제한하기. 술집, 레스토랑, 영화, 음악, 책 등이 포함된다. 외식과 조리식품 구입도 여기에 속한다. 자동차 관련 지출 5% 미만으로 줄이기. 리스, 대출, 보험, 주유, 통행료, 등록세, 수리비, 유지비 등을 포함한다. 휴가비 지출은 수입의 5%가 넘지 않게 한다. 도박하지 않기. 도박을 하게 되면 오락비 예산이 초과된다. 과도한 경조사비 지출하지 않기. 선물 비용은 오락과 경조사 비용에 속한다. 오락비를 수입의 10%로 유지하면 선물 비용 과다 지출을 막을 수 있다. 의료비 수입의 5% 미만으로 줄이기. 내 연구에 등장하는 부자들 중 많은 사람이 중고 의류점이나 중고품 위탁 판매점에서 구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상점 중 다수는 품질이 좋은 의류를 대폭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수선비가 조금 들 수도 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가치가 있다. 충동구매 삼가기. 충동구매는 절대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지출 습관에서 감정을 제거해야 한다. 어렵게 번 돈을 지출하기 전에
계획을 세울 시간은 언제나 있다. 이렇게 지출 예산을 유지하고 한 달 동안 지출한 모든 내역을 적어두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러면 실제의 지출 규모가 한눈에 들어올 것이다. 실제 지출 규모는 언제나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다. 파악해보니 충격적일 수도 있다. 이는 좋은 일이다. 지출을 통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일단 한 번만 습관이 되고 나면 훨씬 쉬워진다. 지출을 통제하는 일이 일상이 되면 당신은 가난에서 벗어날 것이며 저축을 하게 될 것이고 재정 독립의 탄탄대로에 올라설 것이다.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닌가? 지식을 가지면 힘이 생기고 인생도 변한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당신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 더 많다. 그것은 당신의 세계를 뒤흔들어 성공과 행복의 길로 데려다 줄 것이다.